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제 수업식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수업 시간에 이게 나온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냥 진짜 힌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뼈를 박으십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면은 이걸 못 듣겠죠. 그러면 학원에서 백날 첫날 공부해도 수업을 들은 친구보다 당연히 떨어질 게 있으니까요. 수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도시일시 점수 감점 이거는 저희가 그 난이도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이 거의 한 개 틀리는 거 아니면 다 맞는 거 그게 이 두 개 틀리는 순간 이제 2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제 수행평가로 변별력을 내는데 이 프린트를 매 시간마다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그걸 마지막에 진짜 중간에 체크 한 번도 안 하시고 마지막에만 이렇게 검사를 확 하시기 때문에 이게 잃어버리시기 쉬운데 그걸 노려서 약간 하시는 것 같아요. 수행평가를. 그래서 따로 개인적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이거 수업 시간에 잘 차곡차곡 넣어주시고 안 잃어버리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점수 깎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영어가 이제 별 2개짜리. 시험 유형의 다른 학교들은 듣기가 없는데 저희 학교는 듣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2024학년도 3월 모고라고 치면은 그 3월 모고 듣기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스크립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듣기 평가를 이제 하는 거죠. 똑같은 스크립트로 문제만 바꿔서. 그래서 듣기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보통 하냐면 그냥 시험 전날 아니면 전전날에 스크립트를 그냥 내용만 한번 쭉 훑어요. 그 다른 거 뭐 외우지 않아도 근데 외우면 조금 더 편하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서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시간이 조금 더 줄어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모의고사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우기보다는 그냥 내용만 이런 내용이구나 뭐 존이 이런 걸 했구나 이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듣기는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영작 배열 저희는 서술형이 없어요. 영어에 서술형이 없는데 대신 뭐가 나오냐면 이걸 쓸 수가 없네. 그 단어 이렇게 주고 배열하라고 해요. 그리고 7번째에 들어갈 말은 하고 이제 고르는 거죠. 이게 그럼 거의 그냥 서술형인 거죠. 저희 학교에.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의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외우는 것보다 주요 문장 몇 개를 잘 파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수동태로 변형될 수 있다. 아니면 분사 구문으로 바뀔 수 있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 말고 그냥 뭐가 중요한 키포인트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이 모두 고르시오는 중학교 때 한 번씩 겪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2개 고르는 건데 1개 고르고 1개 고르는 건데 2개 고르겠다. 근데 저희 학교는 모두 고르시오에서 식상하게 2개만 고르지 않습니다. 3개도 골라요. 근데 저희 전에는 4개까지도 골랐대요. 그러니까 모두 고르시오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2개일지도 모르고 3개일지도 몰라요. 근데 친절하게 1개는 그냥 고르시오라고 말해줘요. 답을 고르시오.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원래 항상 2개, 3개씩 고르니까 애들이 1개만 고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맞는데 굳이 아닌 걸 찾아내요. 다 맞는데 아닌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개 고르는 건데 2개 고르는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 시험이 끝나면 울음소리가 잘 들려요. 이것도 프린트 검사하시는데 이거는 국어랑 달라요. 좀 친절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검사하지 않고 그날 바로 확인해요. 그러니까 필기 같은 경우도 바로 그날 필기 잤는지 안 했는지도 바로 그냥 도장 찍고 체크하시고 프린트 근데 이건 당연히 주니까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죠. 그냥 필기만 잘 하시면은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고요. 네, 정도입니다. 영어는. 그리고 대망의 이제 가장 긴장되는 수학이죠. 수학은 이 프린트가 뭐냐면 이제 시험이 다가올 쯤에 2주 전? 2주 전쯤에 선생님이 그때부터 저희가 제 진도가 진짜 빨라요. 그냥 진짜 하루에 한 단원이 넘어간다 해도 막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빠른데 그러니까 진도가 빨리 끝나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문제를 주시고 이걸 풀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있다 싶으면 체크를 해놔야겠죠? 근데 그걸 다시 가져가긴 하세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찍어놓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면 신도고 그 교과서 교사용 문제입니다. 그냥 교사용 문제 중단원 대단원 그거 2개 뽑아주시는 건데 그것만 풀어도 네 절반은 앞으로 들어가겠죠. 저는 아니긴 했는데 아무튼 잘 할 수 있습니다. 신도고 교과서 교사용 문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서술형 시점이 매우 빡센 편. 이게 진짜 치사하게 하세요. 진짜 이게 아니라고 3이라고 돼 있긴 한데 이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편차가 커서 그래요. 이게 중간고사는 애들이 진짜 잘 봐요. 그래서 나 잘하는 것 같아. 나 수학 잘하는 것 같아. 나 이과 갈까? 막 이러다가 기말고사만 되면 눈물바다가 터집니다. 기말고사가 유독 더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보통 그렇긴 한데 아무튼 수학이 유독 좀 심했어요. 근데 이때 중간고사 때 그렇게 난이도가 쉬우니까 선생님들이 이 서술형 시점으로 1, 2점에 갈려서 등급을 나눠버립니다. 사회가 진짜 애들이 많이 방심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수학이랑 똑같죠. 이게 진짜 생각보다 사회가 어려워요. 어렵게 내면은 진짜 어렵게 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데 근데 이게 힌트가 진짜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했던 말을 또 하고 해요. 그럼 그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당연하게. 답답형 문제도 그냥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처럼 직설적으로 말 안 하시는데 이거 좀 중요하겠지?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 최소 5회독이라고 했는데 그게 와 진짜 이런 것도 나와? 싶은 것도 나와요 시험에. 진짜 그래프 문제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 사회 그래프가 왜 있나 싶죠?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과학이 정말 힌트를 거의 국어 선생님만큼 잘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과학 수업은 솔직히 듣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면 애들이 달려옵니다. 와서 오늘 선생님이 무엇에 별표를 해주시냐 물어봐요. 저는 근데 저 혼자 막 간직했어요. 저도 잘 보려고. 서술형 힌트를 정말 잘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그 선생님이 별표를 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아무도 필기를 안 하겠지만 본인은 필기를 하셔야 돼요. 필기를 하고 그걸 별표를 쳐놔야 돼요. 애들이 정말 주위를 둘러봐도 다 자고 다 엎드려 있겠지만 본인은 하셔야 돼요. 정말 잘 나옵니다. 서술형. 그리고 프린트는 이제 수학처럼 마지막쯤에 프린트를 싹 주세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무슨 문제집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제를 주세요. 그러면은 네, 진짜 그냥 저희 중간고사 시험 보는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다다다다 있는데 거기서 시험 진출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냥 말 단어 한 개 바꿔서 낼 때도 있고 진짜 똑같이 낼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이거 프린트는 틀린 거 다시 체크하고 다시 풀어보고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이 설명서 잘 못하시더라도 끝까지 이해하셔야 되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부만 하면은 잘 할 수 있는 거.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안 나오는 정도. 그렇습니다. 한국사야말로 정말 교과서 꼼꼼히 보기에 끝판왕이죠. 수업 시간을 왜 잘 들어야 되냐면 그 흐름이 있잖아요. 역사는 그냥 사회처럼 딱딱 외우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이 저기랑 연결되고 그래서 저기랑 또 연결이 됐구나 하는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혼자 공부할 때보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다른 과목 이제 혼자 공부하면은 그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되는데 수업 한번 들으면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쏟을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많이 들어놓는 게 최대 이익이고요. 그리고 교과서는 보는데 그게 저희 학교가 정말 좋아하는 유형이 뭐냐면 약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끊어놓고 이거와 이거 사이에 들어갈 사건은 하고 고르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흐름을 강조했냐면 그 흐름을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초반에는 이제 스킬이 없을 때 중간고사 때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저는 연도까지 외웠습니다. 1900 몇 년도, 1500 몇 년도. 근데 그거 외워두면 흐름을 알기가 정말 편한 게 그냥 숫자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
대신 조금 잘못 외우면 조금 삐끗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연도 외우는 것도 본인이 역사에 자신이 없다 하면 연도 외우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예체능이 아니라면은 학술적인 동아리를 추천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둘 다 공통적으로 되게 좀 약간 후회하고 있는데요. 조금 생기부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사회 탐구나 과학 실험 등 되게 많거든요. 네, 학술적인 동아리 추천드리고 동아리 마지막 시간에 약간 프린트 같은 걸 하나 줘요. 거기서 내가 여기서 뭘 배웠고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떻게 기여를 했고 이런 거를 적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열심히 적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요약돼가지고 선생님이 적어주시거든요. 제가 원래 밴드부를 했었는데 좀 적을 게 없잖아요. 뭐 연주를 할 때는 뭐 적을 게 없는데 그래서 가사를 보고 비유적 표현을 막 생각해냈다 이런 걸 제가 여기다가 적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기부에 적혔더라고요. 이걸 정말 잘 적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기부 활동이 저희 학교는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학종 막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학기 초에 1인 인력 같은 거를 정하는데 분리수거 담당이나 급식 도우미처럼 뭔가 남들을 위해서 내 몸을 뭔가 희생할 수 있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은 좀 생기부를 쓸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둘의 나도 선생님, 멘토리 동행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둘에는 뭐냐면은 동아리 같은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데 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약간 원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깊숙이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둘의 장이 자기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의 장 하면 뭔가 리더십도 좀 분위기도 높일 수 있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선생님은 학기 말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자기가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반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2명씩 정도 짝을 지어서 하는데 그게 꼭 친구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배님들 반에 가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조금 무섭긴 하지만 되게 선배님도 착하니까 네, 반응 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멘토링 활동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처럼 약간 멘토멘티를 정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 약간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다, 막 4등급 이하다 이러면은 1, 2등급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기록지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무슨 활동을 했고 이런 거를 적어서 내면은 그게 생기부 자율 영역에 기재가 돼요. 근데 너무 안 하면 안 되고 주 1회 이상 해서 6회 이상을 해야지 그게 적혀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면은 문화상품권을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기부에는 제가 이걸 했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향상되고 뭐 성적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적히니까 뭔가 생기부를 발전형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행 프로젝트는 봉사활동 프로젝트인데요. 어떤 활동이냐면 약간 환경 문제 그런 거 가지고 약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친구들 모아서 또 원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를 했냐면은 카페인 있잖아요. 카페인 중독이 심하니까 시험 기간에 그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 붙여가지고 그 위험성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제 친구는 카페인 그 찌꺼기가 많이 남잖아요. 그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 방향제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저처럼 그냥 그 프린트 붙이고 그냥 끝하는 프로젝트 말고 뭔가 좀 자기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조금 더 생기부에도 도움이 되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